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173번째. 오늘은 인성이 강한 사주팔자의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인성이 강한 사주팔자의 직업군을 알아볼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인성이 강한 사주팔자를 지닌 사람의 기질, 성향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인성이 강한 사주팔자의 기질, 성향은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인성이 강한 사주팔자는 욕심과 욕망이 강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총명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으로 또 머리가 총명한 걸로 학문성을 가지게 되면 큰 발달을 가진 게 인성이 강한 사주팔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인성하면 학문이죠. 이 욕심이나 욕망, 머리 총명한 걸로 재성을 쫓아간다든가 재물을 쫓아가게 되면 자칫하면은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인성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질과 성향이 있고, 자, 인성 중에서는 정인과 편인으로 나눕니다. 정인은 이런 학문으로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좋고, 편인은 좀 아트적인 감각도 있고 기술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특수적 스페셜한 직업이 좋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이 발달된 사주팔자의 기질과 성향을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맞는 직업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 기질 성향이 발달된 사주팔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학문이 깊게 할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학문을 깊게 하면은 발달이 있는데, 그런 학문을 토대로 해서 공직 또는 교육자 또는 학자, 언론, 방송, 정치 등이 좋은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인, 기질 성향이 발달된 사주들은 이러한 직업군이 좋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편인 기질 성향이 발달된 사주입니다. 편인은 특수하고 좀 스페셜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애기 쪽, 아트적으로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학문을 깊게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학문보다. 그래서 예술, 예능, 기술, 문학, 의사, 약사, 연예인, 셰프, 작가, 기자, 종교, 역술 등에 좋습니다. 의사나 약사도 좀 스페셜하죠. 특수직이죠. 또 셰프도 본인의 전문성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예술, 예능, 또 기술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특수, 그 다음에 스페셜한 직업을 좀 가지면은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인성이 발달된 사주팔자의 직업군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병술년, 정유월, 기해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러려면 오행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월간의 정화, 시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지장간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병화, 정화, 큰 불, 작은 불까지. 이러면 사주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가는 오행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에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유금 작은 새, 그 다음에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그 다음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의 세력보다 상대편의 세력이 약하죠? 그렇게 보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시지에 있는 묘목이 있죠? 묘목은 어떤가요? 나를 극하는 행이죠? 관성으로.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시간에 있는 정화, 작은 불을 목생과 화생토로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상대편 하나가 내 편으로 넘어오면서 사주가, 상대편이라고는 해수, 유금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강해졌네요. 자, 강해졌는데 이 사주가 신강까지는 되지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바로 해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가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이 불들을 이어하고 있어서 그렇게 강한 신강까지 가지 못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병화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한 사주에 일간에게 더 힘을 주는 병화가 어떻게 용신이 됩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 병화가 없게 되면은 이 해수의 공격 때문에 이 정화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간도 기토도 상당히 물러진다는 얘기예요. 흙이 단단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도 힘을 받고 또 정화가 화생토까지 해주니 흙이 단단해져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병화가 없으면은 이 불도 위토로 가지고 화생토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에 의해서 기토가 상당히 약해질 수 있는데 이 병화가 큰 불이 힘을 보태 가지고 화생토가 되면서 일간이 힘을 받기 때문에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 용신이 되고 희신은 쇠로 받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강한 사주 쇠 기운이 오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통간, 억불어서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팔자를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인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병화, 정화, 그 다음에 수토안의 정화까지 인성이 상당히 발달됐고 사주도 강하고 또 사주가 관인상생이 되어 있죠. 목생화, 화생토에서 관인상생, 이러니 상당히 학문성이 있죠. 인성이 발달된 학문성, 그 다음에 관인상생의 학문성. 또 월지에 보면 유금이 보이네요. 유금이 이게 뭔가요? 문창기인이죠. 문창기인은 역시 학문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주가 학문성이 아주 좋은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발달하다 보니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욕심과 욕망, 그리고 이 학문성으로 학문에 집중하게 되면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직업군으로 상당히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볼까요? 을해년 병술월 계유일 신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기운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쇠기운을 찾아볼까요? 인성인 쇠는 일지의 유금, 시지의 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술토지장간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해수, 큰 물, 그 다음에 유금, 신금, 작은 쇠까지. 이러면 내 편의 세력이 제법 있어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이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일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지장간에 정화가 함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월지에 술토, 큰흑,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가 함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은 을목, 작은 나무, 병화, 큰불, 술토, 큰흑, 광활한 대지. 내 편의 세력이 많아가지고 술토, 유금, 유금, 신금까지 해가지고 사주가 강해질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일간이 작은 물입니다. 금생수를 해준다 하더라도 작은 물이죠. 그래서 이 병화, 큰불과 큰 흙을 감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그래서 큰 물 해수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해수가 작은 물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화생토를 받은 큰 흙, 광활한 대지에게 막혀 있죠. 그러니 해수가 계수에게 힘을 못 주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작은 새들이 금생수를 해주면서 계수에게 힘을 주고 있어서 다행이지만은 이 금생수를 해준다 하더라도 계수가 큰 물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해수가 상당히 필요하지만은 너무 멀고 막혀 있어서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왜? 이 술토가 너무 큰 흙이라 이 작은 물도 위협을 하고 있고 이 불이 이 작은 물을 말려버리라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인성은 많지만은 큰 물이 막혀 있어서 큰 물이 될 수가 없어서 작은 물로는 이 큰 불과 큰 흙을 대항하기는 역부족인 그런 형국입니다. 자, 자칫 보면은 이 사주를 강하게 볼 수 있지만은 이러한 연유로 사주가 약간 약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이 인성들이 계수 옆에서 딱 붙어서 금생수를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귀한 인성이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용신은 아무래도 쇠보다는 큰 물이 정말 나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필요한 그런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큰 쇠가 와가지고 이 희수를 갖다 금생수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 강한 흙도 토생금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흙도 설기를 해주면서 그래야 사주가 힘을 받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기운이 왔을 때 희신이 되겠습니다. 좋은 운이.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 사주가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인성이 발달되면서 상당히 필요한 인성이 됐죠. 인수가 좋게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가 발달된 사주 팔자가 됐고 자, 근데 이 사주의 인성이 전부 편인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인성이 전부 도화성이네요. 유금 도화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신금도 도화성이 된다는 얘기죠. 도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편인은 특수 전문직이죠. 아트적인 기질이 있고 도화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편인 발달 그 다음에 도화성 발달로 일반적인 학문보다는 특수 전문적인 학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이 발달해서 학문 중에서도 스페셜하고 특수적인 학문을 하면 좋기 때문에 예술, 예능, 의사, 약사, 연예인, 종교, 역술, CF 등으로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인성이 발달되어 있더라도 정인과 편인을 성분을 잘 구분해서 직업을 선택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같이 오늘은 인성이 발달한 사주팔자의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